예,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뭐 며칠 덥다가 좀 덜 더워져 이게 아니라 계속 덥습니다. 이러니 병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서 생기는 병, 온열 질환자가 벌써 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특히 이번 주 중반 넘어서면 38도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온열 질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게 뭐 얼마나 늘어날지는 참 모르겠는데 좀 예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예방법 또 좀 조심해야 될 문제들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병원이 그 명동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좋아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병원 중에 하나인데 온열 질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까, 교수님? 예, 일단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이미 그 2,04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2017년 9월까지 총 발생한 환자가 1,573명이었으니까 이미 작년 발생 환자 수를 넘었고,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망이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7월 말까지 해서 27분이 벌써 이제 사망하신 사망자만 걸로 알려져 있고, 예, 사망자만. 예. 그리고 이 사망자 통계는 그 온열 질환이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열사병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지는 거에 의해서 신규 발생자까지 합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온열 질환 발생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예. 다행히 저희 병원 같은 이제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건물들이 많고 지하 여러 가지 그 냉방 장치가 다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야외 예. 작업자 건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적은 편이지만 그러게요. 또 뭐 야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응급실로 올 정도로 이렇게 막 당장 힘들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도 좀 가벼운 온열 질환, 뭔가 피로가 가시지 않고, 뭐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고, 이렇게 뭔가 더위 먹었다, 뭐 이런 느낌에 오래 가시는 분들이 응급실은 아니지만 이제 외래를 찾으실 수 있겠고, 또 이제 약간 경미한 증상이 있지만 너무 더워서 병원 가는 것도 귀찮다 그래서 약간 경미한 증상이 있지만 병원에 오지 않는 분들까지 합치면 실제로 집계되는 응급실 기준으로 집계되는 통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온열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전과 좀 다른 거는 앞서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사망자가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거에서도 좀 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노약자분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좀 이 약한 사람들이 온열 질환에 많이 걸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40, 50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젊은 층, 건강한 20, 30대 같은 경우에도, 총 2,040명 중에서 440명이 20, 30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4분의 1, 5분의 1 정도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약자와의 다른 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 많이 걸리지만 사망한까지 이르기는 조금 좀 확률이 적고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더 높기 때문에 젊은 알겠습니다. 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망률이 적지만 또 이런 후유증이라든가 질환이 많이 뜨고 나는 건강하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서 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8도 뭐 심지어 뭐 39도까지 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당분간 뭐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온열 질환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뭐 팁이라고 그럴까요? 뭐 어떤 방법이 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상식적으로 이렇게 폭염이 있을 때는 노출에 피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아예 나가지 말라 말씀이시죠? 아예 그렇습니다. 아예 노출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요. 이제 같은 폭염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좀 더위에 좀 적응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견디는 능력이 좋지만 또 이제 평상시에 이제 너무 이제 그 체력도 떨어져 있고 더위에 노출 경험이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똑같이 노출돼도 더 이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느 정도 조금씩 덥지만 약간 그런 적응력을 좀 키우신 분들이 약간 그래도
똑같은 더위에 노출됐을 때 조금 예. 더 유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아무리 뭐 적응이 됐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폭염에는 진짜 이제 자기 증상이 안 좋으면 얼른 예. 과신하시지 마시고 뭐 괜찮겠지 예. 하시면 안 되겠고 증상이 뭐 좀 쉬고 싶고 어지럽고 뭔가 힘들고 속이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작업을 중단하시고 서늘한 곳을 피신하셔서 네. 좀 피로를 회복하시고 이렇게 좀 체력을 페이스를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교수님 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네네. 요즘에 그 냉방이 잘 안 되는 곳에 계시는 뭐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뭐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좀 저소득층 분들이 굉장히 더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런 좀 약간 환경이 아무래도 좀 열악한 곳에 계신 분들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실내가 더 실외보다 더 온도가 더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분들께 이제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저소득계층 또 취약계층이 이런 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별로 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이제 에어컨이 잘 가동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좀 한창 더울 때 12시에서 5시 사이 요럴 때는 좀 시원한데 모여 계시고 이런 무더위 쉼터를 반드시 이용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도 드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곳 말씀도 하셨는데요. 은행들 지점에서도 이렇게 쉴 수 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